자, 일단 바로 할 건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한 번 더 듣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걸 촬영을 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요. 유튜브에 서영우를 치면은 제 이름은 서영우입니다. 여기 서영우 있죠? 여기 서영우를 치면 이렇게 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제가 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요. 메가스터디 공셀 있죠? 메가스터디 공셀. 여기에 똑같은 제목으로 해서 제가 그대로 스튜디오 강의를 촬영했어요. 금방 이제 오후 때 스튜디오 강의를 촬영했거든요. 그때 거의 분수가 160분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강을 가지고 세 강 정도 됩니다. 그걸 그러면 이제 반복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듣고 싶으면 들으셔도 되고요. 아마 좋은 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문학 상당히 좀 까다롭죠? 그죠? 힘들죠? 두 가지의 측면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뭘 잡아야 돼요? 정확도예요. 두 번째는 뭘 잡아야 돼요? 시간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둘 중에 뭐부터 먼저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정확도와 시간을 잡아야 되는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셔야 되거든? 이 둘 중에 뭘 잡아야 될까? 뭐부터 먼저 잡아야 돼요? 정확도를 반드시 먼저 잡으셔야 돼.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시간을 이렇게 잡아 나가셔야 돼요. 지금 정확도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와 있는 구문독해입니다. 그러면 구문독해에 관련되어서 과연 이거는 저 시그니처 강의입니다. 제가 이제 구문독해 10년 동안 강사 생활하면서 만들어낸 저만의 독특한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잘 배워가십시오. 구문독해가 뭐냐면 얘는요. 문장에 대한 독해예요. 뭐라고요? 문장에 대한 독해예요. 잘 들어보세요. 보세요. 이러고 보면 우리는 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이제 풀게 되겠죠. 문제를 풀게 되는데 글을 이해하는 것은요. 입력의 방식일까요? 출력의 단계일까요?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단계야? 뇌를 활동을 할 때 입력의 단계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정보를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입력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출력이 잘 되어야지만 시간과 정확도를 다 두 마리 다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출력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 전제 뭘 잘 해야 될까요? 입력을 잘 해야 돼요. 입력이 난잡하게 정보가 쏟아져서 막 파편화되어 있으면 출력이 잘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러면 입력을 잘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독해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네. 괜찮습니까? 그러면 독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글이죠. 글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글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문장 아니에요. 너무 갔어요. 글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문자 너무 가셨어. 와, 그럼 자음으로, 모음으로 이까지 가실 것 같은데 음은요. 그러면 안 돼요. 문법 시간 아닙니다. 글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돼요? 그러면 문단을 이해를 잘하면 뭐가 이해 잘 될 것이다? 글이 이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되네. 그럼 문단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문장입니다. 좋아요. 이거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문장을 일단은 잘 이해를 하면 문단까지 이해될 것이고 그러면 글이 이해 잘 될 겁니다. 그러면 문장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단어까지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영어는 단어까지 공부하셔야 돼. 그래야 문장이 이해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단어를 구체적으로 어휘 안 하셔도 돼요. 비문학에서만큼은 말이에요. 그러면 문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독해를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구문 독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나요? 문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는 연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구문 독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10가지 규칙, 법칙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3시간 안에 끝낼지 안 끝낼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끝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 구문 독해 1번입니다. 수식하는 말이에요. 수식하는 말은 포인트가 됩니다.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 한 문장 안에서 포인트, 수식하는 말 일단은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잡으세요. 영우야, 나한테 예쁜 여자 소개시켜줘 라고 했었을 때 예쁜 여자 소개시켜줘 라고 했었을 때 포인트는 뭐가 될까? 아무 여자나 소개시켜주면 돼요? 염색체만 다르면 됩니까? 생체적인 것만 다르면 돼요?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거는
나의 의도는 뭐 어떤 여자라고요? 예쁜. 포인트는 뭐라고? 예쁜이라고. 이거는 수식을 하는 말입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수식을 하는 말이 여기 딱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출제자, 필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 맞죠? 그러면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아니면 좁혀줘요? 그렇지, 좁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범위를, 저 필기를 좀 하면서 갈게요. 범위를 좁힌다. 따라서 필자의 의도가 있다. 그러므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자, 필기 시간을 따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수식하는 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하나의 문장인데 빈여백에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독해가 이제 실질적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제가 팁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독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라는 겁니다. 독해를 잘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독해를 잘하는 방법도 알고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도 아는데요. 독해를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용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글자가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 소설, 그냥 사적, 그냥 출력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냥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가 튕겨져 나가는 느낌이 아마 많이 들 겁니다. 근데 독해를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문장을 읽어 나갈 때 떠오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머릿속에 머리로 읽는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독해를 잘하기 위한 방법 중에 1번, 첫 번째는 글자를 입력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글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로 읽는다라고 하냐면 머리로 읽는다라는 느낌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머리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 같은 경우는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볼게요. 이 생각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1. 자신만의 하나의 예시를 떠올린다든가 자신만의 예시를 떠올린다든가 아니면 두 번째 2번 자신만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자신만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떠올려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모호할 거예요.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데 이렇게 조금 연습하시다 보면 금방금방 떠올리게 될 겁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좀 이따가 계속 팁을 좀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받았죠? 네. 이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떻게 있는지 잘 보세요. 소설의 출현은 사적 생활이라는 개념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느낌이 와요, 안 와요? 느낌 잘 안 오죠? 느낌 잘 안 와요. 왜? 글자로 읽었으니까 그래요.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되냐면 소설의 출현은 이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 뭐에 대한 얘기예요? 소설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팁이라고 해서 저는 팁을 좀 많이 적는데 다 정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어. 다 정리해 나가세요. 첫 번째 1. 독해를 일단은 좀 잘하기 위해서는요. 어디에서 결정날까? 그 지문을 좀 잘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결정날까요? 첫 문장입니다. 영어도 첫 문장이에요. 모든 글을 독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장이 몇 번째 문장?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을 얼마만큼 음미하고 곱씹느냐에 따라서 그 지문 당락이 결정돼요. 그래서 독해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첫 문장이 목숨 거셔야 돼. 첫 문장을 뭔가 음미하면서요.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는 100%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이것에 대한 의미는 뭘까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요. 첫 번째,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가? 이 무엇에 관한 글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주제 아닙니다. 화제입니다. 화제입니다. 근데 저는 화제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느낌이 잘 안 오거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다? 화제가 될 수 있어요. 전부 다. 나에 대한 것도 전부 다 화제가 됩니다.
그러면 첫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이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인지를 딱 잡으면 그 수많은 화제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넓어질까 좁혀질까? 딱 좁혀져요. 그렇게 이끌어 가야 돼요. 딱 좁혀집니다. 아, 이것은 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기준, 그 다음에 뼈대를 잡는 거예요. 뼈대를 딱 잡아줘야 돼. 그러면 이거 분필이잖아요. 그럼 수많은 분필은이라고 하는 것은 딱 잡으면 뭐에 대한 얘기? 분필에 대한 얘기야. 분필에 대한 얘기야. 그 다음에 뒤에 읽어 나가면 이 분필에 대한 뭘 붙일까요? 살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거기서부터 독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뼈대를 일단 먼저 좀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정보를 연결하면서 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좀 적어봅시다. 원래 처음에 배울 때 독해를 처음에 배울 때 원래 느낌이 좀 잘 안 옵니다.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고 자, 첫 번째 한번 가볼게요. 저는 이렇게 읽어 나가 볼게요. 소설의 출현은 이라는 건 뭐에 대한 설명? 소설이야. 같이 좀 따라하세요. 소설에 대한 설명이에요. 소설의 출현은 사적 생활이라는 개념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포인트는 뭐가 될까? 그렇지. 그러면 소설의 출현은 사적 생활.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따라오겠어요? 수식하는 말이니까. 자, 좀 더 연습할 거예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하세요. 포인트가 뭔지. 책을 보셔도 되고 이거 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포인트 잡힙니까? 자, 쌤 보세요. 저 잠깐 보세요. 단순히 이제 뭔가 좀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단순히 있잖아요. 글자만 머릿속에 들어오는 느낌. 그 느낌은 별로 안 좋습니다. 느낌 안 좋고요. 머리로 읽으셔야 돼. 자꾸 뭐라고? 떠올리셔야 돼. 그럼 잘 봐. 어떻게 있는지 잘 보세요.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의 가장 일단은 뭐에 대한 글이라? 뭐에 대한 거? 고전파? 경제학들 포인트 아니에요. 뭐? 고전파예요.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저는 인물이 나오면 좀 체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경제적인 흐름이 떠올렸어요. 단순히 경제적인 흐름이라고 글자만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 뭔가 흘러가는 거. 이 돈이다라고 하는 경제적인 흐름이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야 몰입이 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수요는 누굴까? 소비자. 공급은 누굴까? 공장, 업체겠지. 그러면 그것의 법칙에 따라서 만약에 수요자가 되게 많아, 소비자가 되게 많아. 그러면은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잘 안 되죠. 사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지. 사기 싫어.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공장 업체는 미쳐버리잖아. 그 가격이 어떻게 될까? 내려가겠지. 즉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조절됨.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이것에 따라서 뭐 어떻게? 자율적으로 조절됨으로. 포인트 잡힙니까? 그럼 포인트는 뭐? 이거예요. 그러면 무로라고 하는 거 좀 체크해 볼까? 제가 이렇게 반말을 언뜻 써도 좀 이해해 주세요. 무시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자율적으로 조절됨으로.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요. X 하무로 Y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X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가 될까? 원인. 아, 너무 잘하셨어. 그럼 그것에 따른 이거는 뭘까? 결과. 잘하셨어요. 이 구문이거든요. 그러면 X가 포인트예요, Y가 포인트예요? 요거 있어요. 요거. 잘 봐. 보세요. 집중력이 낮음으로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 네? 집중력이 낮아서 성적이 안 올라가. 집중이 낮아서 또는 공부의 양이 적음으로 불합격해서. 포인트 뭘까요? X. X예요. 그걸 가지고 끌고 들어가거든요. 제 말이 이해돼요? 그러한 인과관계도 뒤에 다 나오니까 조금만 참고 계속 합니다. 가봅시다. 그러면 되므로 경기는 자연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나와요. 이거 뒤에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를 포인트로 정확하게 잡으시면 뒤에 게 당연히 이해가 될 거예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오케이.
여기까지 포인트 뭘까? 이게 느껴지셔야 돼. 규장이란이라는 거지. 일단은 그게 뼈대 기준이야. 그럼 거기에 이제 살 붙여야죠. 그게 포인트 뭘까요? 제왕. 오케이. 수식하면 잘 봐야 된다니까. 아무나 그냥 글씨 이런 걸 모으는 게 아니라 누구의? 제왕의. 제왕의 시문이나 글씨를 이르는 말로 규장각은 역대 뭐라고요? 임금의 시문과 글씨를 보관하기 위한 왕실 도서관인 거야. 수식하는 말 잘 잡으시고 또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으시면 느낌 올 거예요. 조금씩 느낌 올 거야. 포인트를 잘 잡으면 정보가 퍼지는 느낌이 들어요? 정보가 모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모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뒤에 갈게요. 좀 빠르게 갈 겁니다, 여러분. 조금 오늘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오늘로 그냥 끝내세요. 아셨죠? 포인트. 오케이, 일단은 감자칩이에요. 생각하셔야 돼. 감자칩 글자로 들은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읽는 거는 감자칩 좀 생각하세요. 예, 그다음. 오케이, 바삭하냐. 바삭하냐. Yes, sir. Yes, sir. 바삭한입니다.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요까지는 일단은 이까지만 한번 해볼까? 요거. 머리를 첫 문장 음미하셔야 돼. 머리를 읽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 아니, 글자로 들으면 안 돼요. 글자로 들으면 안 돼요. 제가 고등부나 이렇게 수능이나 이렇게 다 가르치면서 독해와 관련되는 것들이 이제 1등급이 맞는 애들, 독해를 잘하는 애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독해를 좀 빠르게 하고 정확하게 하는 애들은요, 눈을 잘 깜빡이지 않습니다. 눈 안 깜빡여요. 왜?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든. 여러분 잘 보세요. 멍 때릴 때 눈 깜빡거려요? 멍 때릴 때 눈 깜빡거리면서 해요? 절대 안 하잖아. 멍 때릴 때는 무전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눈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글을 읽을 때도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과 이게 딱 연결이 딱 돼요. 되게 끈끈하게 밀착이 딱 됩니다. 근데 글자로 들어오는 애들은 그냥 눈만 깜빡깜빡거리면서 글자만 읽어나가요. 머릿속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문제로 갔을 때 출력될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글을 잘 읽으셔야 돼. 그게 시간 줄이는 방법이에요. 쟤는 어떻게 읽냐면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에 미래 전략을 연구하는 부서가 급증하고 있다. 미래 전략 연구실. 너무 당연한 얘기. 그러면 확 좁혀지죠, 범위가. 미래 전략에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문장 끝났어요.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인식하에 그럼 관계가 있네. 잠깐만 여기서 저한테 집중해 보세요. 문장이 여기서 끝이 났어요. 그럼 이렇게 좀 정리합시다. 하나의 문장이 뭔가 딱 끝이 났거든요.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문장이 이렇게 딱 하나 끝이 났을 때 여기서 일단은 포인트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을 읽어 나갈 때 앞 문장과의 관계를 신경 쓰세요. 앞과 뒤 문장의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관계가 중요한 거야. 이게 뭐냐면 뭔가 좀 유기적인 문장 독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 말 들어보면 그냥 관계를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같은 말일 수도 있고요. 맞죠? 다른 말일 수도 있고요. 상위 개념과 하위 가의 관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문장에 무엇을 끌고 들어오느냐를 잘 생각하시면 좀 장악해 나가는 느낌이 좀 들 거예요. 좀 덥죠? 괜찮아요? 자, 가볼게. 급증하고 있답니다. 그럼 다음 문장 읽어갈게요.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그러면 이거는 관계겠죠. 뭐와 뭐와의 관계입니까? 다양한 정보.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질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시하시면 편할 거예요. 이들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등등 미래 예측 시스템 등등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 다음 뒤에 갈게요. 뒤에는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2번이에요. 원인과 결과, 근거와 주장인데 봅시다. 원인과 결과예요. 포인트는 뭘까요? 원인일까요? 결과일까요? 원인, 그렇지. 원인이 포인트가 되는 거야. 원인에 따라서 결과는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일단은 포인트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봅시다.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먹어도 되죠? 여러분들은? 술을 먹어서 머리가 아파 라고 했었을 때 포인트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니면 술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이거예요.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원인을 일단은 포인트로 먼저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같은 경우는 그 원인에 대한 뭐가 나올까?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로 이렇게 뭔가 끝이 났었을 때 그 다음 문장은 결과를 끌고 들어간다 아니면 원인을 끌고 들어간다? 뭘 끌고 들어간다? 다음 문장은 원인을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되겠나요? 그래서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근거와 주장을 얘기를 하는데 근거와 주장 얘기에서 포인트는 뭐가 될까? 뭐가요? 잘 봐. 보세요. 엄마 나 돈 좀 줘. 엄마 돈 좀 줘. 그럼 원인이야? 아니 근거야? 주장이야? 주장이야. 돈 좀 줘. 그럼 엄마 뭐라 그래요? 왜? 어디다 쓰려고? 왜?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근거 뭐 그냥 뭐 돈이 좀 부족해서 뭐 좀 살려고 그러면 근거가 하나면은 설득이 돼 안 돼? 안 되거든. 그러면 최소한 근거가 몇 개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주장이 딱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양하다.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근거와 주장에서의 포인트는 뭐가 될까? 포인트는? 주장? 아니지. 근거가 포인트예요. 이것들이 많아야지 설득이 되거든. 제 말 이해돼요? 어차피 독자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근거가 하나다?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다양한 근거를 통해서 설득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를 포인트로 두고 주장하고 연결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괜찮아요? 이거 에어컨 좀 조절할 리모컨 없나? 그거 있죠. 18도예요? 네, 좀 덥네. 네. 원래 제 수업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잘 따라오시면은 좀 익숙할 건데 이게 뭐 생뚱맞게 솔직히 밖에서 보면 남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남이고 존만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갑자기 이렇게 뭐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만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먹서먹할 수밖에 없어요. 저 또한 인간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거나 하면은 좀 딱딱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이렇게 풀어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일단은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걸 목표로 할 테니까 힘들어 잘 따라오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무로 B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인과관계거든요. 포인트 뭐가 될까? A, 그렇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 정보가 있구나라는 거. 그 다음 A로 인해 B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포인트? B. 아니야. A로 인해서 B가 되는 거거든. A. 그렇죠. A 때문에 B야. 뭐? A입니다. 너는 돈이 많아서 사랑해. 돈이 많기 때문에 너를 좋아해.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돈이에요. 그렇게 된다니까. A로서 B다라고 하는 것은 A가 포인트예요. A를 통해 B를 드러낸다. 포인트 뭐가 될까? A.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문학 선택지에 그대로 적용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대조법을 통해 대조법과 이거는 그냥 하는 겁니다. 서리법을 통해 임의,
만수무강을 드러내고 있다.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다. 했었을 때 일단 어디서 끊어줘야 돼요? 선택지를 볼 때 어디서 끊을까? 그렇지, 여기서 끊어야 돼요. 그러면 앞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앞부분에서 구문도 이렇게 뒤에 나오지만은 나열되는 구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와나 과예요. 그럼 이게 나오면 최소한 대상이 몇 개 나온다? 2개예요. 그러면 이거 2개 같이 세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No, no, no. 그렇지. 왜? 수식하려면 잘 봐야 된다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함정이 없어요. 선택지를 보더라도. 포인트는 뭐? 임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2019년 9급 고전시가 기출문제 선택지입니다. 거기서 뭐가 틀렸느냐? 서리법은 맞고요. 대조법 틀렸어요. 근데 애들 대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서리법이 맞으니까 쭉 들어가요. 이거 순서 아마 바꿨을 거야. 이건 함정인 거죠. 이거 순서 바꿔서. 서리법 앞부분이 맞게 내요. 그다음에 뒤에 틀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틀린 게 2번이 만수무강이 아니에요. 포인트예요. 이런 것들. 그대로 선택지에 대한 정확한 독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돼요? 자, 그다음 보세요. A를 통해 들은다. 여기 딱 끊어버리고. 이유는 A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내가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다음 문장이 끌고 들어갑니다. 끌고 들어갑니다. 가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건데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포인트 잡아보세요. 됐나요? 됐어요? 자, 잠깐만 볼게요. 머리로 읽었나요? 머리로 읽는 느낌 들었어요? 아니면 글자만 읽는 느낌이 들었어요? 머리로 읽으셔야 돼. 떠올리셔야 돼. 여러분은 충분히 떠올릴 수 있을 만한 능력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걸 개발 안 해서 그렇지. 자, 그걸 계속 자극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잘 보세요. 15세기 중반까지 일반적인 독서법은 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일단은 이 문장에서 이 포인트 가장 화제는 뭐가 될까? 15세기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15세기 중반 같은 경우는 시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16세기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17세기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택지 같은 경우는 선택지에서 만약에 15세기는 블라블라블라블라 만약에 이게 선택지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선택지에서 주어부를 항상 끊어요. 끊고 관점을 딱 좁힙니다. 그러면 이 선택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는 최소한 15세기 방으로 가면 돼요. 되나요? 그러면 15세기니까 여기에 딱 들어가면 되는 거 맞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선택지가 만약에 16세기, 17세기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면 호응관계가 맞지 않겠죠. 그럼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끊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15세기 중반까지 일반적인 독서법은 독서, 머리로 읽어야 돼. 소리 내 읽는 음독이 아니라. 그러면 얘를 기준이고 뼈대라고 한번 가봅시다. 얘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음독이에요, 음독이 아니에요? 음독이 아니지. 음독이 아니지. 대답 한 번만. 음독 아니지? 오케이. 그러면 음독 X 칠게. 얘를 기준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야. 화제를 잡는다라고 하는 거. 아마 다양한 선생님들이 전부 다 화제를 잡아라, 화제를 잡아라 계속 얘기할 거예요. 돼요? 근데 내가 물어볼게요. 화제를 왜 잡는데? 왜 중요한데요? 그 느낌을 잘 몰라요. 저도 한 독해 배우고 한 2, 3년 뒤에 그걸 깨달았거든요. 화제가 왜 중요한지를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다양한 정보가 사리다라고 봤었을 때 그 기준점이 없으면 어디다가 붙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가 여기에 붙어버리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 기준이 되는 것은 15세기 중반이거든. 여기에 일단은 붙어야 될 대상은 얘는 아니지. 그 다음에 뒤에 읽어볼게. 눈으로만 읽는 묵독이었다라고 하는 거 포인트 뭐가 될까? 묵독 일단은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서 그걸 잘 봅시다. 묵독에 대한 개념이 뭔데요? 그거는 머릿속에서 나온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 여기서 잘 보세요. 느낌 오십니까?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개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y는 x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x하는 y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고. 즉 묵독은 눈으로만 읽는 독서 행위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눈으로만 읽는 묵독은 뒤에 블라블라 더 설명 들어가겠죠. 이해돼요? 국어를 가르치는 국어 강사 서영우는 똑같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묵독에 대한 개념은 뭐로만 읽는 거라고요? 눈으로만 읽는 거. 그렇지. 그럼 수식하는 거 잘 보면 눈으로만 읽는 거네. 이거네. 이거네. 똑같은 말이네. 이렇게. 묵독이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도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문장 끝났어요. 그 다음 문장에서 무엇을 끌고 드러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 잘 봐. 책의 양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나와요. 그러면 양은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면 양 자체가 많지 않답니다. 그럼 이렇게 좀 생각합시다. X 쳐도 되고요. 아니면 화살표 밑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것은 원인이에요. 제가 포인트는 뭐라고 했어요?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 잘 잡으셔야 돼. 그럼 생각을 좀 해볼게. 책이 엄청나게 많으면은 다독하겠지. 근데 책이 몇 권밖에 없어요. 생각이 돼요? 몇 권밖에 없어요. 양이 엄청 적어요. 오케이. 그 다음 뒤에 책을 뭐 하는? 정독하는 거. 책이 많으면 빨리 읽고 빨리 읽고 빨리 읽겠지. 근데 책의 양이 뭐 하니까? 적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깊게 이해하는 정독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똑같은 말. 정독하는 그게 뭐? 집중형 독서. 그럼 집중형 독서가 뭔데? 그렇지. 똑같은 말이거든. 그럼 이것이 포인트인가? 아니. 뭘 잘 잡아야 돼? 이거를 잘 잡기 위해서는 뭘 잘 잡아야 돼? 원인. 그렇지. 그게 바로 뭔데요? 양이 적어서 그런 거야. 이거를 원인을 잘 이해하시면은 그 결과치는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이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와 이 정보는 다른 거예요? 실질적으로 머릿속에서 결합되는 거예요? 결합되어야 되는 거야. 양이 적기 때문에 그 작은 양으로 정독할 수밖에 없었고 선택적 집중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최대한 이해를 하세요. 이해하시면 자동적으로 기억이 돼요. 이해 안 하시면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출력이 안 돼요. 여러분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개발시키지 못한 강사들의 책임일 수도 있는 거예요. 특정 강사를 얘기하지는 않지만 저도 많이 가르쳐 보기도 하고 배워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나의 문단을 읽고 요약 정리해라. 그거 연습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거 별 효과 없어요. 별 효과 없어요. 의미 별로 없다고요. 그렇게 많은 100문제, 1000문제를 풀어봐도 실력은 절대 안 오릅니다. 한마디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기출문제 다시 보시는데 이 하나의 문장에서 포인트 잡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좀 잘 보시고 위에 있는 문장과 밑에 있는 문장 간의 관계를 좀 잘 생각하시고 곱씹어 보셔야 돼. 그리고 자기가 읽어 나갈 때 그냥 단순히 글자만 나와 들어오는 느낌인지 아니면 머리가 되게 활동적으로 뭔가 해서 자기만의 생각을 떠올리면서 결합해서 아 그렇구나 그렇지 당연한 얘기지 이런 느낌인지 되겠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지문 하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릴 겁니다. 내가 분명히 내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연습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밑줄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분명히 적어집니다. 그리고 적어지셔야 돼. 처음에는 정확도를 먼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밑줄, 포인트, 위에 걸 당기는 화살표, 다음 문장과의 관계, 대조구나, 반대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기록에 좀 남기셔야 돼. 그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 머릿속으로 자동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냥 눈으로만 쪽쪽 읽어도 머리와 연결이 돼요. 되겠나? 한번 볼까요? 뒤에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 요 뒤에 거 한번 해봅시다. 머리로 세금, 정부, 조세, 세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좀 편하게 읽혀져요? 느낌이 와요? 단순히 글자만 읽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용을 읽으려고 노력하셔야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제가 해볼게요. 갑니다. 정부는 조세를 부과해서 뭘 부과해서? 조세, 세금 부과하잖아요. 우리 국민들한테. 세금을 부과해서 재정 사업을 위한 재원, 돈을 마련한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그러면 무엇을 통해 마련한다고요? 조세를 통해 마련하는 거예요. X를 통해 Y거든요. 조세를 통해 세금을 돈을 마련한답니다. 자, 문장 끝났어요. 그런데 점점점 좁혀 들어갈 겁니다. 조세 정책의 원칙 중에 하나가 공평과세. 포인트 뭐예요? 공평과세에서 포인트는 오케이. 공평이에요. 공평과세거든. 이거 외울래요? 이해할래요? 이해 충분히 가능하잖아. 나한테만 왜 세금 부과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세금을 좀 많이 내는 편이기는 한데. 보도블록 제가 몇 개 깔아놓은 것 같아. 네. 공평과세, 즉이라는 거거든요. 즉은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야. 그러면 생각을 잘해봅시다. 앞에 포인트가 뭘로 잡았어요? 공평. 그렇지. 그럼 뒤에 내용도 뭐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공평. 그래. 조세 부담의 공평한 분배이기 때문에 라고 나와요. 포인트 뭐예요? 공평한 포인트가 되는 거 맞죠?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 그렇기 때문에 이거기 때문에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의 조세를 부과할 것인가는 정말 중요하게 되는 거겠죠. 됐나요? 오케이.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머리로 읽으세요. 어떤 건지 알겠어요? 머리로 읽는다라는 느낌 알겠습니까? 돼요? 그러면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딩기는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바람이에요. 오케이, 바람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 생각했는지. 요트 중에서도 뭐에 대한 얘기? 뭐에 대한 얘기? 수많은 것 중에 뭐 범위 확 좁히자고요. 뭐에 대한 얘기? 요트입니다. 그 요트 좀 생각해 보세요. 요트 중에서 엔진과 선실을 갖추지 않은 1, 2인용 딩기는 오케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딩기입니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뼈대로 딱 잡읍시다. 얘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얘는 엔진과 두 개 나와요. 선실을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안 갖췄지. 얘가 일단은 기준으로 된다면 이거는 밑줄이 아니라 X예요.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안은 몇 인용? 1, 2인용. 저는 이것도 이해가 돼요. 왜? 몇 인용인데? 1, 2인용이잖아. 그러면 선실이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별로 필요하지 않을 거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이해하는 거. 조그맣게 그냥 1, 2인용이 되겠죠. 계속. 얘는 딩기는 그러면 딩기에 대한 개념 설명했던 거 맞아요? 오케이. 단연 요트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필요 없고. 딩기는 자 문장 끝났어요. 다음 문장 뭐 어떻게 끌고 들어가는 봅시다. 딩기는 엔진이 없기에 원인이죠. 근거죠. 그럼 엔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X 칠게요. 그 위에 것과 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럼 없기 때문에 이제 뭘 붙일까 이제? 살 붙일 거야. 정보 나올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오로지 뭐에 의지해서? 바람을 통해. 바람에 의지해서. 포인트는 이제 잡힙니다. 뭐가? 바람입니다. 왜 바람에 의지하는데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바람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 나아가는 요트다.
그러므로 말입니다. 그럼 그러므로라고 나왔으니까 최소한 앞에 있는 것과 인과관계입니다. 바람일 거야. 배를 다루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바람과 조화를 이루고 그렇지. 포인트 정확하게 잡으면 끌고 들어간 거 보여요? 오케이. 이렇게 끌고 들어가요. 조화를 이루는 거. 그 다음에 바람을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시나요? 할만하십니까? 오케이. 제가 오늘 수업은 다른 썰 같은 거 좀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3시간 안에 일단은 딱 끝내고 느끼는 게 많으면 저는 그걸로 땡깁니다. 그 다음 전제와 추론입니다. 3번이에요. 전제와 추론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은 구문만 정리하고요. 그냥 독해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거는 출력하는 연습이에요? 입력을 잘하는 연습이에요? 그렇지. 입력을 잘하는 연습이에요. 근데 입력을 잘하게 되면 문제를 풀고 싶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입력 단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문제도 한번 풀고 싶잖아요. 잘 입력됐는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매력적인 함정에서 좀 잘 벗어나고 잘 추려낼 수 있는지. 이거는 출력의 단계거든요. 그럼 얘들 둘의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그러면 문제 푸는 이거 같은 경우는 역시나 기출 문제를 가지고 푸는데 수요일에 특강을 깝니다. 저는 비문학 특강입니다. 그때는 문제풀이 중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양한 문제풀이 전략이 있겠지. 순서, 그죠? 문단 순서, 일치형, 추론 등등등 그러한 것들은 여기에서 배우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 3시간 특강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갑니다. 전제와 추론이에요. 가봅시다. 전제와 추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딱히 뭐 이렇게 전제다, 이거는 원인이다, 그렇게 설정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읽어 나갔을 때 모든 문장이 전부 다 힘있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하셔야 돼. 그러니까 모든 문장이 전부 다 독해 못하는 애들은 모든 문장이 전부 다 중요하니까 또박또박 전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의미 없거든요. 시간 못 잡습니다. 강하게 읽어내야 될 것과 약하게 읽어내야 될 것, 그냥 그 부드럽게 흘러가야 되는 그러한 다양한 문장들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중요도를 따지는 거겠죠. 전제라고 하는 것과 추론이라고 하는 이 둘 중 이거를 X라고 두고 이거를 Y라고 둘게요. 잘 생각해 보시면 X가 포인트일까요? Y가 포인트일까요? B는 없어요. 전제도 똑같아요. 근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추론되는 정보가 있겠죠. 그럼 이건 뭔데? 주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결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추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결과적인 측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인이다. 되도 안 한 개그지만, 개그도 아니죠. 되도 안 한 예시지만요. 포인트는 눈에 좀 잡힐 거예요. 포인트는 뭘까요? 성형. 오케이. 수식하는 거 잘 보세요. 그냥 코가 아니에요. 무슨 코? 성형한 코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포인트는요, 2가지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 1번 포인트는 다음 문장에 끌고 들어가는 거, 그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의 포인트는 필자가 진짜 전달하고 싶어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포인트라고 두는 겁니다. 그러면 성형한 코가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는 좀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코의 높이가 아주 뭐 몇 자 이상 되는 것으로 보아 높은 것으로 안 쓰셔도 돼요. 으스로 보아
그녀는 성형한 것이 틀림없다. 성형한 것이다. 이렇게 뭔가 추론의 과정이다라고 봤었을 때 이 포인트는 뭔 것 같아요? 어디다가 일단 끊어야 될까, 여러분? 오케이. 선택지도 그대로 이렇게 쓰세요. 선택지도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X로 보아 Y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건 판단 결과죠. 그러면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뭔데? 그렇지, 이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얘와 얘의 호응관계를 묻는 거예요. 일단은 판단하기 전의 전제가 일단은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해돼요? 그러한 전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 전부 다 이러한 것들이거든. X 하다면 X면 X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A로 보합이다라고 하는 것의 포인트는 뭐라고? A. A로 봤었을 때 B인 거거든. 이게 근거거든요. A를 통해 드러낸다. 뭐가 포인트? A. 이거를 통해 드러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솔직히 정확하게 좀 독해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문학에서 역설법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선택지의 출제자 의도는 뭐냐면 본문에 만약에 여기에 역설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서 일단은 끊지도 않아요. 뭐만 눈에 들어올까 여기에서? 역설. 이것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판단을 그냥 빨리 해버립니다. 정확도가 안 올라가요. 여기 만약에 의지로 끊었다고 쳐보자고요. 의지로 끝이 났다라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이 선택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머리에 사고과정이 흘러나가야 될까? 뭐를 통해 드러내야 되는 거? 역설법을 통해서 뭘 드러내야 돼요? 화자의 뭐? 의지를 드러내야 돼요. 이 의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역설법을 통해서 마치 마이너스적인 것을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역설법을 통해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요. 철저히 끊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접근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출제자보다 훨씬 더 많은 깊은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걸려듭니다. 따라오나요? 갑니다. 그 다음 그럼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느낌이 와요? 오케이. 정보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은 인간이 체험하는 감각이랍니다. 뭐가 포인트라고? 감각. 됩니까? 그럼 여기서 끝이 났어요. 가장 기본적인 원천이 뜨거워! 이거는 뜨겁구나.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천 정보예요. 그럼 여기서 끝이 났어요. 그 다음 문장 읽어나갈 때 돌이 단단하고 물이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말이에요? 예시예요? 예시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감각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포인트는 뭐다? 감각이에요. 위에 거 포인트 잡았죠?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거든. 이거 저한테 잘 배워가시고 이렇게 문장에 대해서 독해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건데 이게 그대로 말이야. 영어에 적용해 보세요. 영어도 보시면 그냥 단순히 해석하는 학생이 있고 이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독해하는 학생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독해를 하셔야 되거든. 이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무엇인지. 그러면 똑같이 이거를 영어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영어 지문이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요? 제가 영어쌤이 아니라서. 죄송해요. 이거 주워 담을게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머리로 읽으세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할 테니까 머리로 읽으세요. 떠올리셔야 돼.
느낌이 와요? 오케이. 그럼 이제 독해 제대로 했죠? 느낌 오죠? 그냥 글자만 들으면 안 돼요. 머리로 떠올리면서 충분히 그렇게 몰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독해를 좀 잘한다라고 하는 느낌은요. 이런 느낌이 좀 들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느낌이 이제는 좀 들 거고요. 정보라고 하는 것이 퍼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퍼진 그대로 머릿속에 들어와요. 좀 단순해져요. 오케이, 단순해지는 거야. 네. 정보가 되게 단순해집니다. 이거네. 그래서 뭐 포인트는 이거네.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자기화라고 하는 느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단어는 되게 추상적인 건데 저도 한 10몇 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느껴진 거지. 여러분 3시간 만에 이거를 한꺼번에 느끼겠다. 욕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나요? 자, 한번 가볼게요. 20대의 체험은 40대의 체험을 못 따르고 40대의 체험은 70대의 체험을 못 당할 것이다. 당연히. 그러면 체험이 많은 사람은 뭐가 많은 사람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네. 그러므로 끌고 들어가요. 장자도 인물 나왔죠. 인물 나면 항상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왜? 찾아가기가 쉬워요. 그럼 선택지에 만약에 주어부가 장자는 이라고 하면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장자도 소년은 대년을 못 따른다라고 했답니다. 소년은 나이 많은 대년을 못 따른답니다. 그러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오케이, 같은 말. 정리해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그러나 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보세요. 쌤 보세요.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독해하고 가다가 그러나 나오면 방향이 확 틀어져 버립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거 이거였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다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고 다시 틉니다.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가는 거 별로 없습니다. 공무원 독해 2-3문단이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팁이기는 한데 위험할 수도 있는데 알아서 들으세요. 1문단, 2문단은요. 1문단 읽을 때는 이렇게 가요. 근데 2문단에 이렇게 살짝 빠지거든요. 그러다가 3문단에서 또 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달해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시간 없을 때 뭐 위글의 제목이든 뭐든 적절한 거 마지막 문단을 딱 보시고 답 체크하시면 거의 대부분 맞을 거예요. 이거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문제 푸는 과정 속에서 느끼셔야 돼. 자, 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장수를 한든 몇백 년 살 것인가? 수백 년, 수천 년의 체험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지. 왜? 수천 년 어떻게 살아요? 해봤자 뭐 70, 80년 죽을 건데. 그러면 수백 년, 수천 년의 체험은 오직 뭐를 통해서만? 오케이, 포인트는 뭐? 독서예요. 그럼 X를 통해 Y다라는 구문이 이제 눈에 좀 들어오셔야 될 건데. 구문이. 혼자 공부하실 때 형광펜 있으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X를 통해라고 하는 딱 형광펜을 가지고 딱 긋잖아요. 그 구문이에요. 그러면 빨간 펜 가지고 바로 이거 딱 체크 가능해요. 구문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안 봐도 이거 포인트예요. 돼요? 독서를 통해서 얻을 것이니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연령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연령 X겠네. X 뒤에는 포인트입니다. 독서가 문재인이네요. 아, 죄송해요. 문제인 것이다. 그럼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잠깐만. 뒤에 나오는 구문이기는 한데 좀 많이 쓰이는 구문이라서 제가 팁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보세요. X가 아니라 Y다 라고 하는 구문입니다. 이 구문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뭐가 될까요? 좀 힘들죠? 할만해요? 힘들죠? 비문학 원래 힘들어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문학은 훨씬 재밌거든요. 자, 나중에 문학 특강도 한번 깔게요. 구문 독해가지고. 알겠나요? 아니, 잠깐만요. 구문 독해 그대로 적용하면 이게 된다니까. 뭐 리가 되는 건 뭐
의지. 그러면 이 x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x 자리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100% 이상향이야. 근데 이거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하늘이잖아.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이거거든. 이 장애물이에요. 이상향이고. 이상이니까 이거는 현실이겠지. 의지. 추천사. 서정주의 추천사. 그네 밀어다오 그거. 향단아. 그거 아닙니까? 구문독해 그대로 적용하는 게 이게 문학은요. 구문독해 적용하면 훨씬 쉬워요. 고전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르셔도 돼요. 진짜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깔아드릴게요. 알겠죠? x가 아니라 y다라고 했었을 때 포인트 뭘까요? 오케이, 포인트 y입니다. 이게 포인트죠. 그러면 x 같은 경우는 밑줄 칠래요? x 칠래요? 오케이, x 치자고. 그러면 독해의 영역에서는 독해하는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포인트예요. 잘 들으세요.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포인트예요. 왜? 이거 다음에 x 끌고 들어갈까? y 끌고 들어갈까? y 끌고 들어가거든. 근데 선택지 문제풀이에서의 포인트는 x일까? y일까? x. 그렇지. 왜? 여기에 함정이 많거든. 함정이 여기 많이 해요. 출제자는 이게 포인트인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포인트로 잡았니? 혹시 너 이거를 포인트로 잡은 건 아니니? 라고 검증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선택지를 많이 깝니다. 그럼 이거는 밑줄 치지 말고 x 치자고요. x 뒤에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독서가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유기적으로 위에 거 당길게요. 요까지만 할게. 위에 거 당길게요. 연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위에 걸 당기면 뭘 당길래요? 어떤 건지 알겠죠? 이거예요. 이거 당기면 독서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의 체험, 독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거 당기면 되는 거겠지. 됐나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요거 한 문장만 하고요. 쉴게요. 죄송해요. 예. 죄송해요. 여기 이거 한번 해보세요. 머리를 계속 굴려야 돼. 글자만 들으면 안 돼요. 인간 떠올리시고요. 도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떠올리셔야 돼. 몰입하셔야 돼요, 진짜. 곱씹으세요.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으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한번 봅시다. x에 의해 y다라고 하는 거. 선후 관계로 좀 따져봅시다. 선, 뭐가 선일까요? 잘하셨어요. 이거에 의해서 y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x 이렇게 되는 거 맞겠죠? 이거 가지고 선택지 낼 때는 바꿔버립니다. 선후 관계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까요? x를 통해 y를 드러낸다. x가 선인 건가 되겠죠? x로 보아 y다. x가 선인 거 맞겠죠? 그래서 선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되게 다양한 함축적인 구문이 포함되어 있어요. 선이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 볼게요. 우선 공자가 말하는 도란. 일단은 인물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치자고. 이게 무슨 방? 누구 방이라고? 공자방이에요. 공자는 이라는 선택지 나오면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 공자가 말하는 도란. 뭐에 대한 얘기야? 도예요. 되게 구체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되게 추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 올해인가요? 작년인가 모르겠다. 올해죠. 영어 시험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어렵냐면 글이 어려운 거는요. 다양한 정보가 쏟아져도 어렵게 되고요. 두 번째. 추상적이면 어려워져요. 추상적이면 어려워져요. 도라고 하는 것은 되게 형이상학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그걸 보완하셔야 돼.
공자가 말하는 도는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한답니다. 나도 지키고 너도 도를 지켜야 되고 인간이라면 모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도랍니다. 도는 끌고 들어가요. 구체적인 행동 양식인 수식하는 거 잘 보세요. 그게 예랍니다. 그러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뭐다? 예, 그렇지. 구체적인 행동 양식인 예에 의해서 실천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예에 의해서 실천된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요. 어떤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냐면 도라고 하는 녀석은 예를 통해서 실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선후관계로 나눈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실천하는 거니까. 되겠어요? 요거는 요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문맥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도는 구체적인 행동 양식인 예에 의해서 실천된다라고 하는 거고 객관화된 인간의 행동 규범이 예이고 그 예의 성립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뭐니까? 도이므로. 도는 일견 객관적인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인간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누가 있어야 된다? 인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겠네. 따라오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요. 일단 1교시 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좀 쉬다가 2교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좀 쉬다 갑시다. 집에 가지 마세요. 절대 가지 마세요. 견디셔야 돼요.